재작년 재무제표에서도 불확실성 의견이 있다는 감사 의견이 있었고요. 감사 의견을 봐가지고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거가 나왔으면은 사실은 이제 영업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인데, 근데 아마도 많은 그 벤더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플랫폼에서 매출이 나오니까 이걸 포기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결제대금 같은 거는 진짜 분리보관 제도화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요즘에 TMF 사태라고 해서 T본과 위메프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7월 24일이죠. T몬 위메프 사태가 그 전에 터지고 Q10이라고 하는 이제 회사의 대표인 구영배 씨가 귀국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T몬하고 위메프를 보면은 이제 전자공시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는데, 위메프 전자공시를 보면은 23년 말 기준으로 이게 3월 말에 올라온 공시거든요. 그래서 유동자산,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이 617억인데, 물론 현금은 71억 있지만 유동부채는 3098억이고요. 그러니까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 사이즈가 3098억이고 매입 채무가 2900억 정도 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 회사의 거래 규모냐, 그건 아닙니다. 거래 규모는 이거보다 훨씬 커요. 왜냐하면은 매출을 인식하는 방식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21년과 22년 심지어 감사를 안 받았어요. 이게 보시면은 제가 재무표 보고 놀랐는데 23년 거는 감사를 받았는데 21년과 22년은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를 베이스로 이 숫자를 믿어서 23년 걸 썼기 때문에 23년 숫자도 정확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만 보면은 진짜 되게 참담한 재무제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본은 이제 순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2,400억 정도 됩니다. 위메프가. 왜 2,400억이냐면은 영업하면서 결손으로 8,000억 누적 한 7,600억 적자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본은 플러스였지만은 계속 적자를 보다 보니까 결국은 마이너스가 된 그런 케이스고요. 보시면은 1년에 한 900억 정도 그렇게 계속 적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메프는 그래서 감사보고서에 올해 3월에 계속 기업이 이거 안 될 것 같다. 왜냐하면은 1,025억의 영업손실 작년에, 그리고 880억의 단기 순손실 작년에, 그리고 영업활동을 하면서 178억의 영업활동 순현금 유출, 이제 돈이 돌았는데 마이너스 178억이죠. 그러니까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가 너무 많아서 안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불확실성이 있다. 감사의견이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T몬은 이게 24년 3월이 아니고 23년 4월인데, 왜냐하면 작년 재무제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T몬도 유동자산 1,300억인데 부채가 7,100억. T몬이 일단 훨씬 더 큰 기업이에요. 훨씬 더 큰 기업이고요. 그리고 자본은 여기 자본금은 72억인데 자본 자체는 마이너스죠. 자본 총계가 6,400억이니까 마이너스 6,400억이고, 이 회사는 결손 규모가 더 커서 1조 3천억인데 1.3조 원 내내 적자 보니까 결국 자본이 다 까인 거예요. 주식을 발행하면서 한 4천 몇백억 생겼었는데 그거 다 까먹고 1년에 한 1,500억씩 까먹는 것 같아요. 근데 작년 실적은 없어요. 작년 실적은 없으니까 작년 실적까지 더하면 더 많겠죠. 그래서 재작년 재무제표에서도 불확실성 의견이 있다는 감사 의견이 있었고요. 감사 의견을 봐가지고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거가 나왔으면은 사실은 이제 영업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인데, 근데 아마도 많은 그 벤더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플랫폼에서 매출이 나오니까 이걸 포기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T몬은 이제 작년 감사보고서 미공개했고 이렇게 엄청나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모기업은 싱가포르의 Q10인데 한국에는 그 Q10의 100% 자회사인 Q익스프레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알짜예요. 그래서 아마도 Q익스프레스를 좀 팔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 심지어 Q익스프레스에서 모 회사인 Q10은 1,294억 중에서 이 회사도 지금 자본 잠식이구나. 멀쩡한 회사가 없습니다. 이 중에서 1,168억을 Q10 본사에 대여했고요. 어쨌든 돈은 오지게 뽑아서 가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싱가포르에 돈을 오지게 뽑아가는 그런 상황이고, 단기 기준으로 1,168억 대여한 상태입니다. Q익스프레스가.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매출은 이런 겁니다. 매출은 이제 거래 수수료의 매출인데 전체, 그래서 매출이 아니라 그로스 머천다이징 밸류라고 그래가지고 총 거래액에서 보통 한 5%를 매출로 수취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 거래액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피해는 거래액 베이스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티몬이나 위메프는 매출은 얼마 안 되는 기업이지만은 전체 거래액은 그거의 거의 20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겁니다. 전체 거래액을 보시면은 GMB가 이게 22년이겠지만 티몬이 4조 원, 위메프가 6조 원이니까 거래가 1년에 합쳐서 두 개가 6조 원 정도 거래되는 거고, 아마도 작년을 7조 원 거래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연간 7조 원이면은 월에 5,500억에서 6천억 매출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합쳐가지고 그럼 월에 5천억에서 6천억 정도의 거래 대금이 있는 건데, 그 거래 대금을 정산을 못 받게 되면은 그 금액이 그래서 1조를 넘을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5월 말부터 대금을 못 받았으니까 6월 거 7월 거 생각하면은 이제 그로스 머천다이징 밸류 GMV로 보면은 거래액이 되게 큰 거죠. 그래서 결제액을 지금 뭐 이제 카드사나 이런 회사들이 그 환불해주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이들은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티몬과 위메프는 자본이 마이너스 7천억이라니까요. 합치면 마이너스 1조야. 그러니까 얘네는 받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일부 환급을 받을 수가 있지만 그 밸류체인 상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 엄청 위험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회사 구조를 보면은 구영배 씨가 Q10이라는 회사에 53% 대주주고요. 그 다음에 한국 자회사인 Q익스프레스, 이걸 100% 갖고 있습니다. Q10이. 그래서 Q익스프레스를 팔아야 되겠죠. 티몬은 몬스터홀딩스랑 티몬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다 갖고 있는데, 이 몬스터홀딩스나 티몬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으니까 구영배가 주주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티몬의 최대 주주인 몬스터홀딩스나 티몬 글로벌은 다 자기 주식을 담보로 이제 교환사채라는 걸 발행을 해가지고요. 그걸 이미 다 Q10에 매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티몬은 껍데기만 얘네가 주주고 100% 티몬 역시 Q10 자회사입니다. Q10 자회사라고 보셔. 그 티몬도 Q10 자회사고, UF는 Q10 43%, Q10 코리아 어차피 이것도 Q10 거고, 그러니까 얘도 한 72%. 뭐 한국 이거 다 Q10 겁니다. 다 Q10 거고요. Q10은 구영배 씨 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구영배 개인 또는 구영배의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 Q10, 그 모기업인 Q10 그 회사의 가치 이런 게 있지 않고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피해액을 보상할 수가 없게 되는데, 자회사가 지금 다 소위 나락으로 가고 있는데 모기업이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사상 누각이죠. 그래서 지금 없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예전에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지만은 저희가 출판업을 하다가 비슷한 피해가 있었는데, 출판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책을 도매로 납품하고 그다음 결제 대금을 약 2달 후에 받는데요. 한국에 그 송인서적이라고 하는 국내 2위 업체 있습니다. 한국 전체 도매에서 2위 업체가 있었는데, 이 업체에 납품했던 회사들이 그 송인서적이 부도가 나버리면서 돈을 못 받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 2019년도, 2018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쯤에 이게 있어가지고 당시에 출판기금이 있었으면은 그 출판회사들, 이때 출판회사들 되게 많이 부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방을 베이스로 하는 군소 출판회사들은 송인서적 부도가 나버리니까 돈을 다 못 받아가지고 상당한 피해가 있었고요. 그게 500억 정도의 피해였어요. 근데도 500억 정도의 피해인데도 엄청나게 컸었는데, 지금은 피해 금액이 그보다 20배는 클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FTX 사태, 코인판에서도 이런 게 있었는데, Q10 사태는 고객의 그 거래 대금이나 그 돈들을 이미 다른 용도로 유용을 하고 알라메다 리서치로 보내고, 뱅크런이 생기니까 돈 찾으려고 하니까 자금 못 주고 결국 파산보호 신청하고, 올해 5월에 1심 받았죠. 여기 이 FTX CEO인 샘 뱅크먼프리드가 1심 25년 받았고 지금 항소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되게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설이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영상을 찍는 건데, 결제대금 같은 거는 진짜 분리보관 제도화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21년에 뭐 머지포인트 사태니 뭐니 코로나 때 한창 때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은 선불 충전금을 한 경우에, 지금 사실 주변에 보시면 헬스장 갔다가 뭐 끊었다가 했는데, 뭐 이런저런 샵에 선불로 결제했는데 피부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데가 없어지면서 선불 결제금이 날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포츠 토토 사기 같은 거는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스포츠 토토 사이트가 뭐 잘 돌아가다가, 그러니까 해외 베이스의 사이트가 막 돌아가다가 거기 충전금을 막 일정액 이상 쌓게 되면은 그냥 들고 튀어버리거든요. 이런 게 이제 사기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잘 아시겠지만 사기가 연간 33조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33조씩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머지포인트 사태 나고 나서
정부랑 국회가 지난해 법 개정을 거쳐서 선불충전금은 분리보관 어디 딱 에스크로에 해놔라. 이 분리보관 해놓은 머지포인트 사태 방지법이 올해 9월부터 시작이 된답니다. 세상에. 올해 9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올해 7월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티몬 위메프도 소비자 결제 대금을 바로 판매사에 전달하지 않고 그래서 플랫폼이 임의로 2달 이상 들고 있는데 가능했던 데 있다. 그러니까 플랫폼이 그 돈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플랫폼이 중간에서 쿠팡이 최장 2개월, 위메프도 거의 2달, 2달 정도를 들고 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뭘 할지 모른다. 그 리스크가 있다. 선하다면은 별게 없겠지만은 뭐 마음만 먹으면은 아까 FTX 알라메다 리서치로 보낸 이놈도 똑같은 거거든요. 뭐 돈 벌어주려고 그랬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환불 요청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부 지연이 불가피하더라도 그런 거에 대한 관리 규정 자체가 없다. 그래서 플랫폼 업체가 자기 돈이랑 정상연 대금을 섞어서 임의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구조, 이게 진짜 개판이에요. 원래는 많은 자산운용사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하냐면은 고유 계정, 자기의 재무제표랑 이 별도 계정을 따로 운영하거든요. 손님들의 계정을 그렇게 따로 운영해가지고 이렇게 관리해야지 될 것 같은데 에스크로 계좌 예치 대안이 있는데도 여태 제도가 안 왔는지 의아하다. 그래서 지금 빨리 이런 걸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벤더들은 현금 흐름을 못 받으면은 현금이 되게 타이트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연쇄 효과가 날 거거든요. 그 500억 부도가 났던 송인서적 사태 때도 적지 않은 효과였는데 지금처럼 뭐 규모가 소위 몇 천억대 레벨이다라고 생각하는 수준까지 돈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 돈이 결국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은 그 돈 총액으로 인해서 다른 게 깨지기 때문에 연쇄 반응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Q10이랑 결국 위메프하고 티몬이 이런 감사 의견이 거절날 정도, 감사 의견이 계속 기업으로서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이 회사 계속 살아날 수 있냐? 이런 의견이 날 정도라고 하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벤더들을 포함해 가지고 아니면 어떤 뭔가 자동으로 개입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커머스 시장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